쯔양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점점 드러나고 있을 지금도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은 형법상 공갈죄입니다. 예.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예. 이것이 이제 2명 이상이 했을 경우에는 특수공갈이라 그래서 특수. 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가 나오고 네. 또 이게 폭처법상 2분의 1로 가중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네. 공갈은 무엇이냐? 공갈은 사람을 협박을 해서 해악의 고지,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널 어떻게 할 거다. 네. 뭐 이게 폭로하겠다. 뭐 네. 손가락을 자르겠다. 뭐 네. 늘 납치하겠다. 등등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 다음에 금전을 갈취하는 것. 예. 이것은 네. 공갈죄이고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중범죄입니다. 예. 어. 이게 그러니까 2명 이상이니까 특수공갈로 될 수가 있다고 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게 폭처법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상습적으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게 상습공갈이 상습공갈, 상습공갈은 징역이 예.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으로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야. 최저가 3년이에요. 최저가 3년. 일반 공갈은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공갈은 10년 이하입니다. 10년 예, 이하. 이하 10년 언더. 이하, 네.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네. 주로 벌금형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뭐 실형을 받은 사례를 제가 또 우리 이동재 캐비넷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건 번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게 이게 지금은 이제 유튜버들인데 그 네네. 전에는 그 각 지역에 있는 이제 프리랜서 기자님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했어요. 네. 뭐 그래서 업체를 캔 다음에 이거 예. 보도 안 해줄 테니까 돈 내놔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 아니에요? 네. 예, 원조 레카 성님들이네. 뭐 그런 겁니다. 예.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사건 번호 2020 고단 1086 공갈 예. 사건인데 네. 인터넷 취재기자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네. 이 폐기물 업체에 대한 민원이 나한테 들어왔다. 네. 이거 기사를 내주지 않을 테니 광고를 달라. 네. 그래서 50만 원씩 두 업체한테 각각 50만 원을 갈취했거든요. 네. 징역 10개월이 나왔고요. 예. 여주지방법 10개월. 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2012 고단 945 이거 징역 1년이 나온 것인데 야, 예. 이분은 여주 지역 프리랜서 기자라면서 내가 보도를 내면 넌 지금 관공서랑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네. 보도를 내면 너는 내년부터 관공서에 계약을 끊어질 거다. 라고 해서 220만 원을 갈취하고 이 외에 또 얼마를 또 갈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징역 1년이 나왔고요. 예. 지금 이런 유튜버들이 보통 뭐 5,500만 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요거의 경우에는 징역이 1년 이상은 뭐 그냥 좋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실형 갈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예. 보통은 이런 거 많습니다. 뭐 노래방에 갔더니 술을 파는데 너 왜 술을 파냐? 내가 신고하겠다. 돈 예. 달라. 예. 뭐 여성 뭐 도우미를 종업원을 고용했냐? 신고하겠다. 뭐 성관계 동영상 내가 유포 안 할 테니 네. 내가 기사를 유포 안 한 거랑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네. 유포 안 할 테니 돈을 달라. 예. 이런 것도 다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 공갈죄 좀 특이한 거는 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제 보이스 피싱 관련인데 예. 네. 우리나라 사람 3명이 예. 은행 그 인출기 앞에서 외국인 보이스 피싱 그 인출책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 그래서 외국인이 돈을 많이 뽑잖아요. 예. 제 보이스 피싱이다 그래서 3명이 가가지고 너 보이스 피싱이지. 예. 외국인이 어버버거리면 너 보이스 피싱이지 이래가지고 그거 갈취를 해요. 아, 너 예. 신고하겠다. 갈취하는데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 돈을 갈취를 했으니 본인들은 이 사람들이 신고를 못할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아.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 내가 보이스 피싱은 맞는데 네. 누가 내 돈을 인정하고. 내 돈을 뺏어갔다 3명이. 네. 내가 나쁜 놈인데 너만큼 네. 나쁜 놈은 아니야. 뭐 이런 거 같네. 그래서 4,200만 원을 갈취를 했는데 네. 이것도 징역 1년이 나왔어요. 아, 뭐 이런 그러면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형량이랑 이 공갈 협박에 대한 형량이 어떤 게 더 셉니까? 공갈 협박이 더 세죠. 훨씬 세니까 신고를 공갈 한 협박은 거군요. 사람을 이제 네.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막 이렇기 네. 때문에 더 센 아. 거고 보이스피싱은 뭐 총책은 세겠지만 단순히 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형량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제가 좋은 거 한번 얻어갑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근데 이런 그 레커 유튜버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또 적극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 뭐 돈벌이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그 뭐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 유포하고 사적 제재를 내세워서 사생활 침해와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사이버 레커의 범행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서 엄정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지시하겠다는 거는
구속 수사 누군가는 지금 조만간에 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장을 친다는 것이죠. 예. 이 영장을 치는 이유는 아마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져요. 예, 예. 지금 이 여러 가지 레카 연합에 소속돼 있는 상호간의 유튜버들끼리 주장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것이 결국 다 디지털 정보로 휴대폰 폰 녹음이던 뭐 촬영이던 디지털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농후해서 예. 아마 영장을 칠 거라 보여지고 신청할 네. 거라 보여지고 법원에서 영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냐 아니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이 정도 국민적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네, 이렇게 얘기까지 나섰으면. 하고 네. 그러면 법원에서도 좀 여유 있게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뭐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네. 어제 이제 자진 출석을 했잖아요. 예. 이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네. 그 자진 출석이라는 것 자체의 퍼포먼스의 모양새를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건 송영길 약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송영길 전 의원이 네. 본인 그 지금 구속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진 출석을 했어요. 두 네. 번이나.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변호사로서는 상식에 완전 벗어나는 일인데 네. 우리 병원에 갈 때도 예약을 하고 가는데 네. 뭐 검사랑 수사관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가야지. 갔는데 수사관들이 뭐 휴가일 수도 있고. 근데 자진 출석을 한 사람들을 그래서 보통 검찰 앞에서 다 돌려보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자진 출석을 하냐? 본인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 나는 영장을 치면 나는 검찰까지 내가 스스로 조사받으러 갔던 사람인데 예. 얘가 어떻게 도주를 하겠습니까? 판사님 영장을 기각해 주십시오. 예. 라는 그런 모양새가 하나가 있고요. 예. 다만 지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 유튜버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예.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시를 내렸지만 이게 이제 검수완박에 또 문제가 들어갑니다. 아. 이 공갈죄를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네. 일단은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조를 보면 예. 공갈죄가 있긴 있어요. 예.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있냐면 생산, 분배, 소비, 고용, 금융, 부동산, 유통, 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중에 하나로 공갈. 그러니까 공갈인데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 공갈은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야 이거 유튜버들 사이에서 약간 말싸움인데 네. 뭐 혹은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검찰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 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서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구제혁이 자진 출석을 했을 때 돌려보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그 김하나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그 유튜버 구제혁이 네. BJ 수트라는 사람에게도 네. 뭐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돈을 받아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2,200만 원을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일단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래서 불송치 처분을 했다. 그래서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사건들이 앞으로도 또 많이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변호사님 또 구제혁하고 친분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예. 구제혁이라는 그 친구가 뭐 예. 지금 실명을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실명 얘기는 그렇지만 그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있었던 그런 업무 공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어요. 그 사람은 인연을 한번 맺으면 쉽게 놓지 않기 때문에 네. 장장 15년간 계속 인연이, 인연을 네. 가끔씩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됐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본인 유튜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형님. 그래서 네. 제가 구독과 좋아요도 했고 예.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는데 예. 전체 유튜브를 막 이렇게 이런 레카 연합 유튜브를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친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카톡을 보니까 작년 10월이 마지막 카톡이던데 네. 보통 저한테 다른 유튜버들이 법원에 이제 그 재판을 하러 올 때 특히 춘천지방법원에 재판을 하러 온 유튜버가 한 두세 명 있었는데 예. 그런 사건을 이제 물어보는 카톡을 주로 왔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없다,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춘천 오면 밥이나 먹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예. 요렇게 지금 좀 사안이 심각해졌을까라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예. 지금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게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이건 뭐 어떠한 법률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공갈죄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모든 뭐 프리랜서 기자들이 이런 사례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기자님들이 네. 뭐 이렇게 막 문제를 파다가 예. 내가 이거 보도 안 할게 나한테 1,000만 원 줘. 대신 그래 그럼 용역계약서 쓰자. 아. 용역이라는 거는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자기행위라 그러죠. 예. 근데
행동을 안 하는 조건으로 용역 계약서를 쓴다? 부작위의 부작위로. 조건. 예, 예. 부작위의 조건으로. 내가 이 예. 일을 안 할 테니까 너 나한테 돈을 줘. 예. 이게 바로 공갈의 이렇게 전형적인 이제 표본이랄 수가 있거든요. 이 용역 계약 지금 찌양의 그 주장은 용역 계약서 자체를 약간 공포심 상황 속에서 작성을 했다. 네. 네. 겁에 질려 작성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좀 납득이 돼 보여지고요. 네. 요거는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 방법밖에는 자숙하고 그 정도밖에는 그 출구가 보이지 네.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만세 불러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증여 주장인데 네. 이제 뭐 검찰이 아까 말한 그 다른 사건에서 네. 이 불송치를 한 게 뭐 후원금이라서 불송치를 했는데 예. 사실 경찰이 이제 불송치를 한 건데 후원금이라는 법률 용어는 딱 두 가지에만 있어요. 네. 정치 후원금, 네. 또 기부금품 모금제 이게 있는데 기부금품 모금을 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금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경찰이 증여라고 본 것 같아요. 증여. 아. 2,200만 원을 증여해줬다. 예. 생판 모르는 남한테 누가 2,200만 원을 네. 증여를 줍니까? 말도 이거 안 사실 되죠. 말도 안 되는 네. 것이고 네.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를 또 내야 돼요. 국세청에서 50만 원 이상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불송치가 되려면 차라리 돈을 그 준 사람이 나 이거 증여한 거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돈을 준 사람이 고소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도 네. 구속돼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자동 송치가 돼서 살펴볼 텐데 지금 요 문제도 아마 그 유죄 판결이 좀 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일단은 반성이 제일 현명한 길이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하나 조금 특이한 게 아까도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자진 출석해서 그렇게 나간 것도 네. 뭐 도주리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네. 이제 그 앞서 이제 송 예. 변호사의 경우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분도 구재혁 씨도 그런 계산이 조금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그 법률 조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네. 그러면 뭐 경제적 이유죠. 결국 유튜버로 하고 있으니까 네. 내가 자진 출석한 거를 나중에 앞 얘기 뒷 이야기를 가지고 또 방송을 해서 네. 조회수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핸드폰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라이브 받아가지고 하려고. 뭐 하겠다 네. 이런 것인데 지금 아마 유튜브 본사에서 네. 수익 창출을 이제 금지시킨 걸로 예, 저는 알고 금지시켰습니다.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런 계약을 또 맺어요. 뭐냐면 다른 유튜버에 출연합니다.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서 거기서 수익 창출한 거를 나눠 갖자. 이거는 용역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와. 내가 거기 출연료 계약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러한 판단에서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이걸로 좀 약간 구독자 수를 좀 받아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자진 출석을 한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앞으로 우리 이 이동재 캐비넷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경찰이나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는 네.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예. 아주 또 명쾌하게 네. 예. 자수는 있습니다. 자수. 네. 예. 자진 출석이 아니라 자수. 내가 잘못한 게 맞다고. 네. 나 간첩입니다. 네. 내가 훔쳤습니다. 네. 때렸습니다. 자수할 수는 있어요. 예, 네. 자수는 허용됩니다. 자수는 예. 안 되나 자수는 네. 된다. 자수는 네. 된다. 네. 예, 저희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송사여 네. 고민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